지금 하고 있는 일 왜 하고 계세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 다들 이렇게 사는 거 아닌가? 이런 대답이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는 분이라면 오늘 이 영상 끝까지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몸은 회사에 있었지만 정신은 내 것이 아니었다. 나는 마치 이번 생이 끝난 것처럼 아무런 꿈도 꾸지 않는 시체처럼 살았다.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근데 실제 이 말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의 저자가 했던 말이에요.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인 3인 중 1명, 자본금 3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연매출 16조 원의 세계적인 기업을 만든 사람, 파산 직전의 항공사를 8개월 만에 흑자로 돌려 세운 사람,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이나모리 가즈오 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바로 이나모리 가즈오 회장의 왜 일하는가입니다. 왜 일하는가는 삼성의 임직원들에게 10년 넘게 최다로 추천한 책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여러 CEO들이 사비로 구입해서 직원들에게 선물했다고 하고요. 신입사원들에게 매년 추천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아무런 홍보가 없었는데 전 세계에 수백만 부가 팔렸다고 해요. 그 이유는 오늘 해드리는 얘기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나모리 가즈오는 1932년생입니다. 2022년 향년 9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쓰시다 고노스케, 혼다 소이치로와 함께 일본의 3대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출발이 어땠냐면요. 중학교 입학 시험에 떨어졌어요. 결핵을 앓았고 집이 전쟁통에 모두 불에 타버렸습니다. 가고 싶었던 대학에도 떨어졌고요. 고향 지방 대학에 겨우 들어갔습니다. 취업도 지원한 곳에 다 떨어졌대요. 교수님 소개로 겨우 들어간 회사는 당장 내일 망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적자 덩어리의 회사였다고 합니다. 첫 월급도 제때 못 받았다고 해요. 그러다가 27살에 자본금 300만 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3천만 원을 가지고 교세라를 창업합니다. 직원 28명으로 시작한 작은 공장이요. 지금은 연매출 16조 원의 글로벌 기업이 됐죠. 65세에 회사를 떠나서 불교의 기회에서 승려가 되기로 했는데 77세가 되던 해에 일본의 총리가 찾아와서 부탁을 합니다. 24조 원의 부채로 파산 직전에 몰린 일본 항공을 살려달라고요. 이나모리 가즈오는 무보수로 수락을 합니다. 그리고 8개월 만에 흑자 전환, 2년 만에 도쿄 증권거래소 재상장을 이뤄냅니다. 세계가 정말 놀랍니다. 일본만이 아니고요. 한 번 망한 항공사가 살아난다는 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불가능이라고 봤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고 또 어떻게 일했길래 이게 가능했을지 그 비결이 바로 이 책에서 나옵니다. 이나모리 가즈오가 부도 직전의 회사를 다니던 시절에 하루하루 버티는 게 전부였다고 해요. 동기들은 하나둘 회사를 떠났고 홀로 남았답니다. 이직할 여력도 방법도 없었다고 해요. 그때 그가 했던 선택이 이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일에 전념하자. 살기 위한 길은 오직 그것뿐이다. 뭔가 특별한 깨달음은 아니잖아요. 그냥 지금 앞에 있는 일에 집중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마음 하나를 바꾸고 나자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다고 해요. 연구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일이 재밌어졌고 그 재미가 더 큰 열의로 이어졌답니다. 일을 왜 하는지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성과는 처음엔 비슷해 보여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이나모리 가즈오는 말합니다. 일을 한다는 것은 삶의 모든 고통을 이겨내는 만병통치약과 같다. 온갖 시련을 극복하고 인생을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약이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그 일에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더 깊이 파고드는 것. 그게 이나모리 가즈오가 90년의 삶을 통해 증명한 방법이라는 거죠. 이 책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이나모리 가즈오가 직접 만든 공식이에요. 일과 인생의 결과, 사고방식, 열의, 능력. 단순해 보이죠? 그런데 이게 곱셈이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능력이 90점인 사람이 있고 머리도 좋고 재능도 있고 다들 기대하는 사람이죠. 근데 열의가 30점이면 결과는 2700점이에요. 반면 능력은 60점밖에 안 되지만 그걸 일찍 알아채고 갑절로 노력하는 사람,
열의가 90점인 사람은 5,400점이 나와요. 2배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나모리 가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뽑는 게 뭐냐면요, 능력도 열의도 아닌 사고방식이에요. 능력이 아무리 높고 열의가 아무리 강해도 사고방식이 마이너스면 전체 결과가 마이너스가 되니까요. 이나모리 가조는 직원들을 통해 이걸 직접 경험했어요. 능력이 출중하고 머리도 엄청나게 좋은 직원들, 면접 때부터 이 사람이 회사의 핵심 인재가 되겠다 싶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일부는 일이 지루하다고 느끼고 금세 떠나고요. 성과가 없으면 동료 탓을 하고 결국 회사를 또 떠났습니다. 반면 처음에 기대치가 낮았던 직원들인데 머리가 나쁘진 않지만 그냥 우직하게 자기 일을 꾸준히 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요 10년 후 20년 후에 핵심 인재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쩐지 제가 못 버티고 나왔는데 핵심 인재가 아니었군요. 이나모리 가조는 이걸 지속의 힘이라고 불렀어요. 평범함을 비범함으로 바꾸는 힘이라는 거죠. 이나모리 가조가 일본항공의 회장직을 맡기 전에 몇 달 동안 스스로에게 계속 물었다고 해요. 내가 정말 일본항공을 살리고 싶은 건가? 아니면 유명해지고 싶은 건가? 돈을 더 벌고 싶은 건가? 내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건가? 아니면 진짜 사람들을 위해서인가? 이걸 몇 달 동안 묻고 또 물은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사심도 없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취임합니다. 그것도 보수를 받지 않고요. 그 결과 8개월 만에 흑자 전환이었어요. 우리 주위를 봐도 그렇죠. 오래가는 브랜드와 빨리 인기가 꺼지는 브랜드의 차이, 결국 오래가는 건 타인을 향한 동기에서 나오는 것들이더라고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고객을 위한 것, 세상을 위한 것. 이나모리 가조가 교세라를 처음 창업할 때는 기술자로서 자기 꿈을 실현하겠다는 마음이 컸다고 합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면서 들어주지 않으면 그만두겠다고 했을 때 그가 깊이 생각하고 내린 결론이 있었다고 해요. 회사는 내 꿈을 실현한 곳이 아니라 직원들의 생활을 지켜주고 행복한 인생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존재한다. 정말 위대한 생각이죠.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대요. 나만을 위한 프로젝트는 내 마음이 채워지면 동기를 잃어요. 하지만 타인을 향한 동기는 타인이 만족할 때까지 오랫동안 이어지는 거죠. 사업의 동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닌 타인을 향해야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이나모리 가조가 교세라 창업 초창기에 세계 최대 IT 기업인 IBM에서 연락이 옵니다. 부품을 납품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IBM의 품질 기준이 교세라 기준의 10배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거의 불가능한 수준에 가까운 거죠. 물론 포기할 수도 있었어요. 동네 구멍가게 수준의 공장이 세계 최고 기업의 기준을 맞춰야 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가조가 하루에 100번씩 되뇌었다는 문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반드시 성공하고야 만다. 반드시 성공하고야 만다. 반드시 성공하고야 만다. 직원들과 공장에서 숙식을 함께하고 밤새워 작업하고 퇴근 후에는 개선 사항을 정리했어요. 샘플을 완성해서 보냈는데 불량품으로 돌아왔어요. 또 다시 밤을 새웠어요. 또 불량, 또 밤샘. 눈물만 흘렸다고 해요. 긴 터널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절망 속에서 말이죠. 그렇게 7개월 만에 최종 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납품이 교세라가 세계 무대에서 이름을 알리는 출발점이 된 거죠. 이나모리 가조는 어떤 일의 성공 확률을 물어보면 무조건 100%라고 대답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반드시 성공시킬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걸 기세라고 부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이 단어가 자주 사용되고 있죠.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기세가 없으면 성공할 확률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도 기세만 있으면 얼마든지 뚫고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나모리 가조는 또 이렇게 말해요. 꿈이 흑백으로 보인다면 아직 생각이 부족한 거라고 말이죠. 더 선명하게 컬러로 보일 때까지 간절히 바라고 시뮬레이션을 반복해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선명하게 그려지는 수준까지 가야 꿈이 현실이 된다는 거죠. 저 역시 이 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 질문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어요. 나는 왜 일하는가? 일을 오래 해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성과를 내는 사람, 못 내는 사람, 오래가는 사람, 금방 지치는 사람. 처음에는 능력의 차이겠거니 했어요. 머리가 더 좋거나 인맥이 더 넓거나 운이 더 좋거나. 근데 가만히 보면 그게 아니더라고요. 잘 되는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일을 도구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을 통해 뭔가를 표현하고 누군가에게 기여하고 자기 자신을 갈고 닦는 과정으로 여기더라고요. 반대로 금방 지치고 소진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일을 교환으로만 봐요. 그러다 보니 늘 손해보는 기분이 드는 거죠. 내가 투입한 것에 비해 받는 게 적다고 느끼고 그 감각이, 그 생각이 쌓이면 결국 번아웃이 오는 거죠. 이너모리 가조는 정확하게 그 지점을 짚어서 말합니다. 왜 일하는지, 무엇을 위해 일하는지 이해하고 열심히 일하면 행복한 인생을 손에 넣을 수 있다. 단순해 보이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잖아요. 젊을 땐 일단 해보자, 뭔가 되겠지 할 수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미 쌓인 시간이 아까워지고 그 길이 맞는 건지 이대로 가는 게 맞는 건지 그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하지만 그 의심이 드는 순간이 오면 오히려 기회라고 합니다. 왜 일하는지를 진지하게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결국 일의 진짜 의미를 찾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너모리 가조가 죽기 전까지 붙들고 있었던 원칙이 뭔지 아세요? 너무 단순한데요. 거짓말하지 않기, 정직하게 행동하기, 욕심부리지 않기,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기. 어렸을 때 부모님이랑 선생님한테 들었던 그런 말들이잖아요.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올 법한 말들이죠. 이걸 모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누구한테 물어봐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실에서 제대로 지키는 사람은 왜 이렇게 드문 걸까요? 이너모리 가조는 말합니다. 알고 있다고 해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게 몸에 배도록 생각보다 행동이 먼저 나올 때까지 매일매일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게 특히 어려운 순간이 있어요. 언제냐면 일이 잘 풀릴 때예요. 사람을 몰락시키는 건 실패나 좌절이 아니라 성공과 칭찬이다. 성공에 만끽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주변에서 치켜세우기 시작하면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하고 그때부터 슬슬 원칙의 예외를 만들기 시작하죠.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나 정도 되면 이건 해도 되지. 그 순간 무너짐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너모리 가조는 성공할 때마다 더 낮아지기 위해 노력했어요. 더 겸손해지고 더 원칙에 가까워지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썼다고 합니다. 이 책이 요즘 다시 많이 읽히게 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AI가 모든 것을 바꿔놓고 내가 하던 일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커지고 뭘 해야 할지 방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결국 돌아오는 곳이 어디냐면요. 본질이잖아요. 왜 일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 앞에서는 AI도 유행도 트렌드도 아무런 답을 줄 수 없거든요. 이 책의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끝납니다. 오늘도 습관처럼 스스로에게 물어라. 당신은 어떤 일을 하는가? 그 일을 통해 당신은 무엇이 되기를 꿈꾸는가? 오늘 소개한 책은 이너모리 가조의 왜 일하는가 였습니다. 지금 하는 일이 의미 있게 느껴지지 않는 분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뭔가 방향을 잃은 것 같은 분들, 그리고 나이와 상관없이 다시 뭔가를 시작하고 싶어 하는 분들께 꼭 권해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익성이 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